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분은 강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눠서 갈 거예요. 근데 이전 강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쪽까지는 정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좌이긴 한데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부분에 이 금액이 산출이 된 게 어디에 입력이 되는지.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시험 목적상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백지를 줘요. 자, 백지를 준다는 건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세무 2급부터. 그리고 작성하시오라고 줬는데 그러면 내가 일기 확정이라고 했다. 2기 확정이라고 했다. 예정이라고 했다. 그럼 그 기간을 입력해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전표 데이터를 싹 지우고 내버려요. 그러면 조회되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출이나 매입 쪽이 모두 다 공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주고 해당 자료를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직접 입력하는 문제를 내도라는 거죠. 사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끌어오는 게 원래 맞아요. 업무상으로는. 우리가 상용화 프로그램을 쓴다라는 건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전표를 입력해서 전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부분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표 입력이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는 문제여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6점 내지 7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정리할게요. 그리고 예제가 두 개인 건 하나는 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대손세 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제가 하나 더 있어서 두 개 예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278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지의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자, 일기 확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일기 확정인가요? 우리 과세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기 확정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는 언제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우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신고의 기한, 납부의 기한은 7월 25일이 됩니다. 자, 그 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 드렸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와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린 어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하는 양식에 기록해달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부터 몇 번까지요? 8번까지 자료가 있다라면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9번에 합계를 내달라는 얘기죠. 이게 프로그램이면 자동으로 합계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금액에 입력을 하면 세율 10%가 프로그램상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액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은요. 그렇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라는 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을 때 우리가 10일 과세로 입력했던 부분.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무사랑은 10일 과세로 입력하고 스마트에이는 우리 매세라는 유형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은 과세 부분이니까 우리는 카드 과세라는 유형이거나 현금 영수증에 해당되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면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있으나 우리 세금계산서부터 신용카드 등의 증빙이 아닌 거래. 그러면 이 부분은 소매의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간주 공급이겠죠. 그럼 그 부분은 검별이라는 유형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하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세율 중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여러분들은 영세라고 입력하겠죠. 그리고 기타라고 하는 건 수출로 입력한 부분, 직접 수출한 부분, 중개무역 방식 등등. 그리고 이 부분도 뭐가 있다? 카드 영세나 현금 영수증 영세가 있을 수 있다. 시험은 현재 이 부분은 한 번도 낸 적은 없지만
업무는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전산회계 1급의 전산실무 때 말씀을 잠깐 했었죠.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유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손세액과감은 대손세액과 관련된 서식을 작성해서 이 자리에 금액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성해달라라는 부분. 그러면 한 건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자료 첫 번째 부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과세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행이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곳의 글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분? 과세라고 했으니까 과세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1 과세라는 유형으로 입력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남번호 몇 번에? 1번 자리에 들어오겠죠. 자, 매수는 150매이고 금액은 4억 2천이며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우리 과세표준 매출세계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에 얼마를 기록하셔라? 4억 2천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적용이 돼서 세액은 4,200만 원이 기록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란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부분에 가보시면 우리 뭐가 있더라? 우리 2번엔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라는 게 있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라는 게 있다. 자, 일단 여러분 과세라는 글씨가 있다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거니까 과세난을 보시라는 표현이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이니까 우린 3번 란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더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부분.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고객들한테 물건 팔을 때 여러분 이거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라는 표현 안 쓰지 않나요? 아니 고객님 그거요 44만 원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은 카드를 주고 물건 44만 원짜리 구입해 온 거죠. 그럼 저는 과세사업자이면 44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은 항상 부가세 포함된 무슨 금액으로 얘기를 한다. 공급 대가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 4,400만 원이고 현금 영수증은 55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금액을 더해야 되죠. 같은 란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4,950만 원의 금액의 매출이 있었다. 과세 표준이 있었다. 근데 이 금액을 무엇으로 구분하셔라?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금액을 글씨를 놓쳐버리시면 이 자리에 4,950을 넣어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구분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4,500만 원의 공급 가액과 우리 부가가치세 세액은 4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에서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저희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저희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러분들 드렸어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끝나고 매입세액이 나오고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우리 차감세, 우리 납부 또는 환급할세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그 부분에 가산하거나 우리는 차감하는 세액공제 또는 감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산세가 있었죠. 그 내용이 다 끝나면 차가감 납부할 또는 환급할 세액이다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공제 감면 쪽에 가면 뭐가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한 발행 금액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얼마를 1,0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은 요 3번 자리에 있는 금액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법인은 그 공제를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 공급가액이 얼마 10억이 초과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연간 1,000만 원 공제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전산회계 1급 부가가치세 쪽 수업할 때 보여드렸던 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난번호가 19번이에요. 난번호가 19번. 그래서 19번 난이 있는데 그 난에 여기에 기재한 금액이 있으면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발행금액 곱하기 1.3%를 해서 연간 우리 1,000만 원 공제제도거든요. 그러면 발행금액이면 여러분 부가세 포함금액이겠어요? 아니면 우리 금액이라고 하는 공급가액이겠어요? 단말기 긁은 금액이 발행금액이죠. 그래서 19번 난에 4,950만 원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산실무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답에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상하다. 45회 기출문제에서는 19번 난에 4,950이 기록된 거로 답안 공지가 됐다. 근데 46회 답안에서는 똑같이 3번 자리에 금액 쓰는 게 있었는데 그 19번 난에 금액이 없는 거로 답안 공지가 됐다. 그래서 계속 이의제기도 들어오고 계속 문의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 원래 원칙적으로 19번 자리에 기록하는 게 맞고요. 기록하는 게 맞고 근데 시험은 지금 채점 대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되짚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19번 난에 우리 공급 대가 금액이 들어간다. 공급 가액이 아니에요. 발행 금액이기 때문에 공급 대가.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더 부연 설명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매출 자료 이제 네 번째. 직수출이라는 글씨가 있네요. 자, 직접 수출하였다. 이러면 직지수는 무슨 세율? 영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영세율 자리에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직수출은 우리 세관에 신고하고 무슨 서류에 의해서 나간 것이다.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에 의해서 나간 거예요. 이게 근거 서류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금계산 발급을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형번호 몇 번으로 16 수출로 입력해서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다? 6번 자리인 거죠. 그래서 6번 자리에 금액란에 얼마 써주셔라? 1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율은 0%이기 때문에 세액은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5번째 내용. 자, 5번째 내용은 타개정 대체. 우리 타개정 대체는 앞에 수업할 때도 한번 했었던 부분. 이것도 열심히 자꾸 물어봐요. 분계 문제도 물어보지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도 물어봅니다. 자,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걸 타개정 대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재민 구호품으로 지방자치정부에 제공하였다라고 합니다. 지자체에 줬나 봐요. 자, 금액은 1,000만 원. 그런데 시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다? 1,200. 자, 이재민 구호금품은 여러분 무슨 부분이죠? 기부 목적으로 주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린 타개정 대체한 재고 자산을 기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부 문화 활성화의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주 공급으로 본다고 했나요?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나요?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반 전표에서 타개정 대체 처리만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래처의 판매 실적에 따라 제품으로 지급하였다. 여러분, 판매 실적이면 결론적으로 판매 장려금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상대편이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아이 돈으로 주면 되는데 뭐로 줬어요, 여러분? 우린 그 장려금을 현물로 제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현물로 제공하면 분명히 나는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원재료는 매입세액을 다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팔아서 부가세를 징수해서 국가한테 내야 되는데 거래처한테 무상으로 주었으니 우리 이건 누가 봐도 무상이죠, 여러분. 자, 무상으로 증여했으니 부가세를 걷어들일 수가 없죠. 그럼 누가 내면 된다? 우리가 내면 된다. 그래서 이 판매 장려금 현물 제공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더라. 그리고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금액은 300이고요. 시가는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간주 공급은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무엇으로 간다? 우리 과세표준은 시가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금액 400만 원이 공급가액에 기록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한다라면 14번 건별로 입력하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한다고 했어요. 발급 우리 교부 면제잖아요. 그러면 과세 자리에 가시고요. 그리고 생들 발급 못하니까 기타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시가 금액 얼마? 400만 원 기록하시고 부가가치세 얼마? 40만 원 들어와야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록해야 되는 부분 중에 여러분 빠진 게 있나요? 일단 5번까지는 정리가 끝났네요. 자, 마지막 하나가 남겨져 있네요. 무슨 부분? 6번. 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있더라. 여러분, 우리 앞에 단서가요. 몇 기 부가세 신고라겠어요? 1기 확정 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기 확정이면 우리는 언제 1기 예정 신고라는 게 있었겠죠. 법인은 의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예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3월 31일. 자, 그 신고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 되어 있더라? 난 빠진 게 있더라. 그럼 예정 신고 때 빠진 게 있으면 우리는 확정 신고 때 무엇 하시면 된다?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그 포함해서 신고하는 자리가 어디이다?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는 요 7번 난이 그 난의 용도입니다. 근데 사실 본문 1쪽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세무사랑은 이 자리에 커서를 두면 오른쪽의 화면이 전개돼서 3쪽의 화면이 보일 것이다. 부가세 신고서 4쪽으로 되어 있다겠죠. 그래서 3쪽의 화면이 나온다. 그럼 그 3쪽에 가면 우리 무슨 부분 과세인지 영세인지 구분하고 세금계산서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기입해야 되거든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매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얼마? 550만 원이 빠진 게 있답니다. 자, 그리고 550만 원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래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액은 얼마이다? 50만 원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7번 난에 500만 원에 5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출 쪽 정리 다 끝난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차출해서 낼 수도 있고 저희처럼 풀버전을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의 금액이 맞으면 이제 우린 매출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매입 배우면 제가 매입에 대한 것도 또 연습을 하겠죠. 그럼 매입까지 채우고 그리고 이제 가산세가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 다 채워주면 우리가 배점 7점짜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7점짜리. 그래서 통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7점짜리 문제 중에 매출 쪽만 지금 일부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계를 내야 되겠죠, 여러분? 합계. 그럼 합계를 내시면 우린 계산기는 다 갖고 계실 거니까 4억 2천에 4,500만 원 더해주시면 우린 4억 6,500이고 거기에 400 더해주시고 1억 더해주시고 그리고 500만 원 더하면 우리 합계는 얼마가 나온다? 5억 7,4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10%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부터 금액을 합산해야 되겠죠. 4,200에 450만 원을 더하고 우리 40만 원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50만 원도 합산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740만 원으로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 9번 난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금액란만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에 가면 금액에 여러분을 입력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입력하면 세율이 곱해져서 우리 누가 세액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액에 여기 9번 난의 합계는 자동 합산이 되겠죠. 세액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건 프로그램에서 탑재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벌써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1번 예제는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연습 때문에 드린 문제.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로 갈게요, 여러분. 이것도 요 형태 그대로 프로그램에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자료에 따라 주식회사 더지의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자료가 반영된 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액을 반영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까 나와져 있는 1번부터 9번 난까지 나와 있는 부분 중에 1번부터 어디까지 7번까지는 봤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8번의 대손세액 가감이
여기에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영해달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손 내역을 봤더니 총 몇 개의 대손을 드렸다. 자, 4개 대손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대손 같은 경우는 내용을 봤더니 무슨 부분? 우리 부도 얘기가 나와 있네요. 부도. 그러면 부도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뭘까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시점이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해당돼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슨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은 소멸시효가 끝났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소멸시효는 상법상 몇 년이다? 3년이다. 시험은 그래서 3년짜리 문제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2번은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볼게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에 대한 부분이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 우리 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얼마 받을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못 받았다. 그런데 회수 기일은 몇 개월이? 7개월이 지난 것이다. 자, 여러분 회수 기일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무엇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회수하는데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소액채권이 있고 또는 중소기업한테만 주는 혜택이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회수를 약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몇 년? 2년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과거에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 처리를 했었다. 그런데 나는 금년도 5월 7일 날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를요? 대손금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요건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요. 서식에 기록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손으로 작성했던 분이 프로그램을 못 다룬다? 말 안 되는 얘기세요. 왜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요. 관련된 첨부 서류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자동 반영이 되지만 그 자동 반영된 건 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서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건 그 서식에 들어가는 법의 요건을 배워서 거기다 가져다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다 작성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확정 신고 시 제출하셔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누구를 같이 내셔라? 증명서류가 따로 있다겠죠, 여러분? 증명서류는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분만 지금 발췌해 온 거죠. 필요한 것만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씩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기입해서 여기 바뀌는 거 써달라는 것 때문에 드린 거고요. 자, 해설 부분에 저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해설이 아니라 몇 페이지, 279페이지 아래쪽에 공란인 서식이 있죠. 거기다 하나씩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보겠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갈 게 있어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의 입장에 내용이 있고 내가 물건을 팔았다. 근데 나 못 받는 돈이 생겼어. 라고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 매출자 입장으로 작성하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매출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자겠죠. 자, 이 사람의 입장으로 작성하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물건을 사갔다라고 하는 매입자 입장으로 작성하는 공급받는 자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작성하는 자리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매출자 입장은 나는 대손이 발생해서 부가세를 무엇하겠다?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면 대손 세액과 관련된 부분은 매출자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식을 제가 잠깐 띄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손세액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더라? 변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변제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돈을 갚았을 때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갚았을 때, 내 돈이 나갈 때 표현하는 게 변제하다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변제는 누구의 입장으로 쓰는 자리이다? 매입자 입장으로 쓰는 자리예요. 변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지금 저희는 변제 쪽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누구 거만 매출자 쪽인 대손 것만 볼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이 대손 거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나 못 받는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손세액에 대해서 국가한테 공제신고서를 내고 돌려받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봤더니 우리는 대손금이 무엇하는 경우도 있다. 발생해서 확정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무슨 경우도 있다. 나 거래처에서 대손금을 회수했네 라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대손이 발생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저는 국가한테 법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대손세액을 무엇할 거고요? 공제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대손세 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야 되는 매출세액에서 무엇할 것이다? 깎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매출세액을 차감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게 8번 자리에 갔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표시가 될 거거든요.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여러분 지금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겠고 저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손금을 회수했다? 자, 여기 이제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무슨 부분? 나 과거에 뭘 받은 적이 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 그 건에 대해서. 왜냐면 거래처가 돈 안 주고요. 요건 충족했으니까 전 국가한테 냈던 부가세 돌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음이에요. 근데 이 받았던 거에 대해서 대손금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포함하여. 그럼 국가한테 돌려받았던 부가세 다시 내줘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거래징수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원래 법에 거래징수라는 게 있어서 거래징수를 하라고 하니까 부가세 예수금 회계 처리하고 나 아직 못 받았다는 채권 만들어놨는데 얘가 이 채권을 안 갖고 도망갔더라. 그래서 나는 대손을 지금 현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를 국가한테 먼저 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돌려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대손금을 회수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으니까 거래징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국가한테 돌려받았던 대손세액을 다시 무엇 하셔야 돼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 하셔야 된다? 대손금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내야 되는 납부의 의미가 돼버려요. 납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린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등장이 되면 우린 매출세액에 내야 되는 매출세액에 무엇 하면 된다? 가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란 대손세액 가감란에 무엇으로? 양수로 기록을 합니다. 아까 저는 이 자리는 음수로 쓰라고 했죠. 이 자리는 양수로 가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야 가산이 되잖아요. 더하기 할 거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고민할 건 무슨 부분?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건요.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건 무엇으로 쓴다? 우리 서식에서는 양수로 씁니다. 근데 대손세액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무엇으로 쓴다? 이 부분은 음수로 씁니다. 그래서 서식과 부가세 신고서의 반영이 반대로 돌아가요. 이 부분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전산했을 때도 이렇게 하냐고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하는데 전산을 못 다루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론은 부가세와 관련된 서식을 글로 배우는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써드린 부분에 무슨 얘기요? 그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하실 땐 대손금액을 서식에 기록할 때 무엇으로? 양수로 기록해서 세무서에 내셔야 된다. 그리고 대손금을 회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 부분은 서식에 기록할 때 무엇으로 기록한다? 음수로 기록해야 된다. 됐어요, 여러분? 이게 부가세 신고서에 갈 때는 반대로 뒤집히는 거고요. 세액자리만.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라고 되어 있고요. 대한물산 대표자 최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물산의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부가가치세 포함한 1,540만 원은 대한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 분계를 추정해 보면 나는 차변에 무슨 부분 받을 어음이라고 분계를 해놨었겠네요. 부가세 포함 금액 얼마요? 1,540만 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가 써 있었을까요? 우리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있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받으러면 아직 못 받은 돈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을 어음이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여러분 그냥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2021년도 4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뭘 받았다? 부도 확인을 받았대요. 여러분 부도가 난 날짜가 며칠이다? 4월 21일이에요. 여기 6개월이 지났던 거에도 키워드를 가져가지 마시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부도가 났으니까 우리 부도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셔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무엇이다? 6월 경과라는 거죠. 6월 경과. 자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무엇이다? 6월 경과. 그러면 여러분 6월 경과 시점을 봤더니 2021년도 4월이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러면 언제이다? 2021년도 10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경과는 요 끝나는 부도가 난 날짜에 플러스 1을 해주시라고 했죠. 그러면 10월 며칠이 된다? 22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부가세 신고는 몇 기과 하고 있죠? 우린 1기 확정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기 확정 신고. 자, 대손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확정 때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럼 확정 신고는 언제이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들어가겠죠. 다만 대손에 대한 내용은 대손은 요 신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할 때 대손에 대한 내역은 우리 언제부터 언제 거를 가져가면 된다. 1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에 대손이 확정된 걸 가져가면 됩니다. 다만 신고 기간은 법인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6월 경과가 아직 안 된 거죠? 경과된 시점이 2021년도 10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요 지금 현재 대한물산 건 언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2기 확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2기 확정 신고 시 무엇해라? 포함해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손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또는 기록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패스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1번은 기록 안 해야 돼요. 시험도 여러분 저런 게 나오면 1번은 그냥 기록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산에 입력할 때도. 자, 두 번째, 외상매출금 중 330만 원은 2018년 3월 5일 흥진상사 대표자 김흥진 사업자 번호는 나와져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330만 원 외상매출금은 흥진상사에 대한 것이다. 자, 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 하였으나 결국 회수를 못하였고 2021년 3월 5일자로 동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우리 카운트 안 해도 되겠네요. 18년도이면 19년, 20년, 21년 딱 3년 됐죠, 여러분. 그래서 상법은 3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그 완성된 날짜인 3월 5일이 무슨 부분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우리 대손금이 무엇된 날짜이다? 확정된 날짜이다라고 합니다. 대손금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대손세 공제 못 받는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요건 충족이다 아니다? 충족. 사유가 무엇이다? 소멸시효 완성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대손 확정 연월일에는 며칠을 쓰셔라? 2021년도 3월 5일을 기록합니다. 이 자리에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손금이라는 건 우리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는다고 했죠, 여러분? 대손세액 공제는 우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 곱하기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게 대손세액이다. 그러면 우리 서식에 대손금 입력하는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손금액 6번 자리가 있죠. 그러면 우린 대손금 얼마이다? 330만 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330만 원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공제율은 110분의 10을 그냥 다 따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0분의 10이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대손세액 얼마가 나온다? 여러분 33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 30만 원이죠. 그래서 대손세액은 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급받는 자 누구이죠? 흥진상사입니다. 흥진상사 대표이사 이름은 누구고요? 김흥진. 사업자 등록번호 몇 번이다? 204-05-00761입니다. 그럼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 이거 무엇 하시면 될까요? 우리 거래처 등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코드돔 F2번을 눌러서 거래처 누구를 찾자? 흥진상사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공란이 있잖아요. 전자신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서식에 무슨 부분? 너 이거 대송금 확정이 됐는데 사유가 뭐야? 라면서 사유를 쓰는 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커서가 가면 이렇게 옆으로 추르륵 사유가 쭉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중에 적정한 사유 무엇하면 될까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요건은 무엇이었다? 소멸시효 완성이었죠. 그러면 여기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가면 지금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직접 입력할게요.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선택 버튼은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준 거고요. 사실상 내가 거기다가 글을 그냥 쓰는 거예요. 사유를 글로 간단하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2번 얘기는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자.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 자, 2021년도 4월 10일자로 다도물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얼마?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우리 18만 7천 원을 대손 처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동채권은 회수 기일로부터 몇 월이 경과한 7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외에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자, 우린 대손과 관련된 부분에 요건 충족에 뭐가 있었다? 소액 채권이 있었다. 자, 그 소액 채권을 인정되는 기준 금액이 얼마이다? 거래처별의 합계 금액 얼마? 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끝에 단서 있죠? 이외에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도물산의 채권의 합계 잔액은 18만 7천 원이다. 누구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그러면 소액 채권에 일단 해당이 돼야 한대요? 되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리고 이 소액 채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요건에 기간이 하나 더 있었죠. 그 기간이 무엇이다? 우리 6개월이 경과되면 이라고 했어요. 지금 7개월 경과됐으니까 6개월 경과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법의 요건 충족이다? 아니다? 충족, 여러분. 그리고 이거 왜 인정해 준다고 했나요?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수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기준 금액이 지금 현재 30만 원. 혹시 지금 교육받는 분 중에 20만 원 기억하는 분 있으면 버립니다. 그거 과거법이에요.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3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그러면 지금 요 내용 써드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린 기록해야죠, 여러분. 자, 대손 확정일자는 언제로 간다? 우리 2021년도 4월 10일로 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2021년 4월 10일을 써주시고요. 자, 대손의 금액은 항상 부가세 포함금액 얼마? 18만 7천 원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18만 7천 원에 110분의 10을 하면 얼마이다? 17,000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대손세액은 17,000원이 나옵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 우리 다도물산의 대표이사 김다도 씨 사업자 등록번호는 601-05-01239입니다. 항상 코드돔 F2 번호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은. 자, 그리고 대손 사유가 이 소액 채권은 없더라. 그럼 제가 직접 입력하는 버튼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럼 그걸 여시고요. 뭐라고 쓰자? 6월 경과 소액 채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월 경과 글씨 안 쓰고요. 그냥 소액 채권이라고 썼는데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유, 우리 요건에 맞춰서 글쓰기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의 인정 여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거. 자, 2019년도 12월 5일에 무엇하였다? 파산하였다. 자, 그래서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 처리했던 01만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 얼마? 165만 원 전액을 우리 2021년 5월 7일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대손금 회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손금 회수. 자, 그럼 대손금 회수하면 하나 검토하라겠죠, 여러분? 무슨 부분? 너 혹시 과거에 그 대손금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 있어? 라고 했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라고 동그라미이면 무엇 하셔야 된다? 우리 다시 토해내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 대손세액에 대해서 무엇 하셔야 된다? 납부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매출세액 쪽에 포함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저는 대손세액 공제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럼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네, 그대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내가 냈던 부가세 돌려받은 적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더니 대손 처리했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했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다. 당사는 동채권액에 대하여 2019년도 며칠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나는 다시 부가가치세인 대손세액을 납부해야죠, 여러분. 자, 그리고 대손금을 회수해서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해서 작성한다라면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음수로 기재해라. 우리 아까 대손금에 대한 공제는 뭐로 넣었어요? 양수로 넣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기재하시는 거.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자, 대손 확정 연월일에는 과거에 대손이 발생됐던 날짜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대손 확정일을 쓰시라고 했더니 가끔 과거 날짜인 2019년도 12월 5일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 글씨는 대손 확정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써야 되는 날짜는 무슨 날짜를 쓴다? 대손금 회수일을 씁니다. 대손금 회수일. 그럼 여러분 대손금 회수일은 며칠이죠? 2021년도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5월 7일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분명히 음수로 쓰라고 했으니 우리 회수한 금액 얼마? 165만 원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씁니다. 프로그램도 똑같이 다 음수를 붙여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65만 원을 기록. 자, 그럼 이 금액에 110분의 10을 계산해서 대손세액은 얼마? 15만 원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는 누구였다? 영일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일 씨. 사업자 등록번호는 214-82-36364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의 사유는 뭘 써야 될까요? 이거는 어떤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거요. 예전에 파산 때문에 저 대손세 공제 받았던 거 다시 돈 들어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산료 쓰는 분도 있거든요.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대승금 회수라는 용어를 쓰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음수가 들었다는 건 대승금 회수한 것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손금 회수라고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버튼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입력 버튼을 선택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거 채점 할까요, 안 할까요? 채점 안 해요. 네, 채점 대상에 빼버립니다. 왜냐면 누구는 파산이라고 놓고 누구는 대손금 회수라고 놓고 누구는 그냥 대손금이라고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가지고 채점하는 부분은 적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다방 공지는 되지만 그게 채점 대상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건을 다 기록이 끝나면 아래쪽에 항상 뭐가 뜰까요, 여러분? 합계가 뜨겠죠. 그래서 무슨 부분? 흥진, 다도, 영일만께 모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아래쪽에 합계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합계는 330만 원 더하기 18만 7천 원 마이너스 165만 원을 빼야죠. 그래서 183만 7천 원의 금액이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대손세액도 합산이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에 17,000원 더하고 우리 15만 원 빼서 얼마가 들어온다? 우리 16만 7천 원이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합계 자리가 여러분 양수이다. 이 자리가 양수이면 무슨 의미가 된다? 아, 나 국가한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게 있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흥진이나 다도가 없고요. 이번 부가세는 영일만에서 대손세 공제받았던 거 회수한 게 있어서 15만 원만 기록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가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음수이면 나는 대손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대손세액을 무엇해야 되는 상황이다. 나는 매출세액에 오히려 가산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이면
부가세 신고서, 저 그냥 VAT 신고서라고 쓸게요. 자, VAT 신고서에 어떻게 들어간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난입니다. 8번 난 대손세 가감이라는 난에 우리 공제를 받는 건 우리 무엇 해야 된다겠어요, 여러분? 차감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려면 빼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납부는 매출세액에 더해서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산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산이니까 이 금액은 뭐로 들어온다? 양수로 들어와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16만 7천 원은 양수니까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 가감 8반란에 음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배지를 주고 작성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사는. 그 이 대손세 가감을 이 서식 작성 안 하고요. 그냥 지문에 한 줄을 줘요. 그리고 직접 입력하래요.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대손세 공제지? 그럼 내가 음수로 내야 되네. 아, 대손세를 오히려 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양수로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끌고 와서 금액이 들어왔는지 맞춰보는 문제도 내지만 무슨 뭐 그냥 아예 서식에 직접 넣으라는 것도 낸다고요. 그러면 반영 여부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요건에 맞춰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그러면 이거 강조해 놓은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차피 전산 실무할 때 또 강조하겠지만 계속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손세 발생분은 음수, 대손세 회수분은 양수, 그리고 세액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 대손세 가감 8번 난에 세액 자리에 마이너스 16만 7천 원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었던 4,200만 원 더하기 450 더하기 40 더하기 50만 원 마이너스 16만 7천 원을 해서 얼마로 금액이 결정이 된다? 4,723만 3천 원. 그러니까 앞에서 작업했던 것보다 내가 내야 되는 매출세액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산실무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두 문제는 일단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프로그램 이제 구동하는 거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좌는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교재 넘기시면 이제 세율이랑 매입세액 쪽이 등장이 됩니다. 그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